두 번째라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개뿔 그런 건 없네요. 예, 여러분들이 웃어야지 저도 웃을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제3세계 변화를 얘기할 때는 원조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원조,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돈이나 물품 따위로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테드 엑스체인지에 오신 여러분들은 돈이나 물품 따위로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 그것도 많이. 예, 그렇게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란 말은 영어로 aid나 어시스턴스라고 얘기하죠. 이 어시스턴스 중에서 us란 말은 어디에라는 영어 전치사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나 방향을 의미하죠. 그리고 라틴어 시스테르에서 파생된 시스트는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란 말은 즉 누군가의 옆에 서다 라는 말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조를 얘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죠. 이런 변화 과정 중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TV 광고들이나 아니면은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약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도덕적인 불문율이고,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 원조를 생각하실 때 꼭 생각하시는 그런 관성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길 제안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10,000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50,000원짜리로 하고 싶은데 제가 50,000원짜리를 들고 다닐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다니실 때 이 10,000원짜리를 한번 봤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우시겠죠? 제가 싫으세요?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대답 틀렸다고 뭐 제가 여기서 뭘 집어 던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죠? 주우시겠죠? 자, 그럼 이것이 이렇게 꾸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도 주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죽겠죠. 저라도 죽을 겁니다. 자, 누군가 못 보고 밟고 지나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도 주우시겠습니까? 안 주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100이면 99는 주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겨져 있건 누가 밟았건 10,000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겨진 지폐처럼 남루하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짓밟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제3세계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천부권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거기에 어떻게 있냐가 아니고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제3세계 주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보통의 경우에 개발이란 이름으로, 사회 변화란 이름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받길 종용받거나 아니면은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태국 동북부에 있는 문강에 있는 팡문댐이란 곳입니다. 1994년에 세계은행이 2,4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든 전력 생산 목적의 다목적 댐이죠. 맨 처음에 댐을 만들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세계은행과 태국전력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 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득을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통 우리는 우리들의 그 요구나 아니면 우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3세계를 도와주는 막대한 돈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은 한번 모으면 써야죠. 안 쓰면 다음부터 안 줄 테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그래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 겁니다. 팡문댐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은 이 댐이 가져올 청사진에 대해서만 들었을 뿐이지 이 댐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연간 290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실질 전력 생산량이 15%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묵으면 썩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어획고가 획기적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해버린 이 강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겠죠. 많이 보던 장면이죠. 어느 나라랑 비슷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주민 규모, 당초 예상했던 이주민 규모보의 10배 이상의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수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댐의 혜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여전히 천막을 짓고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댐을 걷어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혜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시죠. 자, 많이 보셨을 사진인데요. 태국 방콕의 3대 쇼핑몰이라고 불리는 센트럴월, 마분콩, 샤엠파라곤입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태국에 가면 필수 코스처럼 가시는 곳이죠. 이 세 개 쇼핑몰이 연간 소비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278기가와트시에 달합니다. 그리고 팡문댐을 포함해서 3개 댐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66기가와트시입니다. 즉 3개 댐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고작 3개 쇼핑몰에서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콕에 가셔서 여기 들리셨다. 팡문댐 인근 주민들의 아픔에 일조를 하신 셈이죠. 안타깝지만. 자, 여기서 쓰고 있는 3개 쇼핑몰이 쓰고 있는 전기, 방콕 인근의 16개 시도가 쓰고 있는 전기의 양과 맞먹습니다. 팡문댐 인근 주민들은 개발의 혜택을 전혀 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동남아시아, 메콩강입니다. 메콩강은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의 젖줄이라고 불리죠. 6개 국가가 유역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풍부한 수량, 그리고 다양한 생물종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메콩강의 기거에서 자연과 어우렁더우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아래쪽으로는 캄보디아, 베트남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메콩강에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원래 이쪽 지역은 지류에는 댐을 만들지언정 본류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인근 국가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전기가 모자란 태국 전력청이 가장 가난한 유역 국가인 라오스에 제안을 했습니다. 댐을 짓자. 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된 게 메콩강 본류의 대형 댐인 사이나부리 댐입니다. 문제는 사이나부리 댐이 시작이라는 점이죠. 사이나부리 댐을 시작으로 앞으로 메콩강 본류에 총 10여 개의 대형 댐들이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던 메콩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을 혜택을 저해하는
이런 개발 방식을 계속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시작한 게 소형 태양광 발전기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사이나부리에 갔습니다. 사이나부리는 라오스 내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대부분 험준한 한지고요. 산지다 보니까 인구도 적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얘기는 학교가 적다는 얘기겠죠. 학교가 적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매일 10km씩 산길을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사이나부리 교육청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기숙사를 지어주면 애들이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기숙사를 건립을 해주더라도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겁니다. 사이나부리 사람들은요, 사이나부리 댐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고가의 변압기 그리고 전선을 자신의 돈으로 사야 됩니다.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지 않은 전기요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연구소가 순차적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학교에 놔주기로 했습니다. 소용량이었지만 효과는 작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불이 없어서 저녁을 일찍 먹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재정적인 여력이 조금 더 있었다면 태양광 펌프를 지원했을 겁니다.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나부리 학교 애들은 아침에 4km씩 산골짜기를 내려가서 그날 하루 먹을 떠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양광 펌프를 놔줄 수 있었다면 저런 수고로움은 덜어줄 수 있었겠죠. 더 나아가 의약품이 귀한 지역 특성을 감안을 해서 태양광 냉장고를 설치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태양광을 대규모로 놔주면 될 거 아니냐? 돈만 있으면 되겠네. 예, 그렇지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그리고 인근의 가파도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탄소 없는 섬을 지향을 하면서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디젤 발전기가 다시 돌아갑니다.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도에서는 주민들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쓰기 위해서 전기차까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가 모자라서 디젤 발전기를 다시 돌립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쪽의 환경과 그쪽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저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자문할 때가 됐습니다. 연구소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의를 거치고 지역 주민들과 많은 토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그들의 삶을 망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얻어낸 결과가 바로 소용량 분산형 전원, 즉 홈솔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죠. 우리들은 많은 원조를 하고 많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단순히 오만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어느 성공한 CEO가 남미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고서 아직 밝을 때인데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어부를 만났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그 CEO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해가 중천했다는데 왜 벌써 그물을 얻고 들어오는 겁니까? 어부가 얘기를 하죠. 오늘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가족들과 쉬려고 할 참입니다. 아니, 시간이 좀 더 남으면은 고기를 좀 더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고기를 잡아야 됩니까?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더 편한 휴식과 그리고 가족들과
훨씬 더 잘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부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인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인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방식대로 가는 것은 오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난개발식의 개발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장해주고 또 혜택이 여태까지 잘 누리던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만들고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대안 발전 방식을 찾아내는 것. 우리가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변화에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